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외부 활동과 메시지를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정책 현안이 생길 때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구속 취소 나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관저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분간 외부 활동과 대국민 메시지를 자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재판 대비를 위한 변호인단을 제외하고 외부 인사 접촉은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틀 전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감 생활 소회를 밝히고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저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고 그게 탄핵 심판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당 지도부 이외 다른 여당 의원들의 접견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참모진들이 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탄핵 심판 관련 입장을 내는 것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을 비롯한 정책 현안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그 배경도 밝혔지만 내부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시간이 넘는 내부 진통 끝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데다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인데 내부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검이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구속기간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빅테크가 일제히 폭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기 침체도 각오하고 있다고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관세가 경기를 부양할 거라면서 경기 침체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Are you expecting a recession this year?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We're bringing wealth back to America. That's a big thing.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시장이 흔들리면 트럼프가 개입할 거라는 이른바 트럼프 풋 기대감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뉴욕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 폭락했고 S&P 500과 다우 지수도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가 5% 넘게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각각 3%대와 4%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The bottom line of all this is that we've only started this. We'll be lucky if we get out of this top to bottom only down 20%. I think eventually across the indices, Dow, S&P, Nasdaq 100 will end up being down 25% before it's all done. 미국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기대조사에 따르면 가스와 식료품, 의료, 대학 학자금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고 실업률도 악화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모두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백악관은 관세 불확실성이 다음 달 해소될 거라며 경기 침체 우려 진화에 나섰지만 골드만삭스 등 미 대형 은행들도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논의가 초기 단계며 중국이 베이징 개최를 희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회담 의제로는 관세 등 통상 문제와 타이완과 북한 등 지역 안보 문제 등이 거론됩니다. 앞서 미국은 모든 중국 제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에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과 광물 협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어갑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충돌한 양국이 이번에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1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사우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의 주제 역시 전쟁 종식 방안과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입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설전을 벌이며 파행을 겪은 협상이 이번에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Сподіваємось на результат. І це стосується і наближення миру, і продовження підтримки. 우크라이나 측은 광물 협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안전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정보 지원 중단은 해제해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 시각 9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y will sign the minerals deal, but I want them to want peace. Right now.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특수부대는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 가스관을 통한 병력 침투 작전까지 실행 중이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면적의 3분의 2가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공군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훈련 준비부터 폭탄 투하까지 3차례의 확인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설명했는데 그 과정을 조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훈련 전날 저녁 비행 준비를 한 두 조종사. 비행 경로와 표적까지 모두 14곳의 좌표를 1번기 조종사가 부르고 2번기 조종사가 임무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각 좌표는 위도 7자리와 경도 8자리로 14곳이니까 모두 210개의 숫자와 문자를 넣었는데 하필 표적 좌표에 위도 숫자 하나가 잘못 입력됐습니다. 좌표를 잘못 불러줬는지 아니면 자판으로 입력할 때 실수였는지는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 좌표들을 출력해 확인해야 하지만 프린터 고장으로 생략했습니다. 사고 당일 임무 컴퓨터의 좌표를 저장 장치에 담아 전투기에 옮기는데 2번기의 이 장치 오류로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좌표를 수동으로 제대로 입력했습니다. 1번기는 오류 좌표, 2번기는 정확한 좌표, 서로 다른 좌표가 입력됐는데 이를 놓치고 이륙했습니다. 20여 분 뒤 대기 지점 상공에 진입한 두 전투기. 틀린 좌표만큼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 전투기들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동시 투하 훈련이라 이번 기는 대형 유지에 집중하느라 표적 이탈을 알지 못했습니다. 표적의 지형이 사전 훈련과 다르다고 느끼면서도 1번기 조종사는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을 못했지만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표적 확인이라고 통보하고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표적 좌표 입력이 잘못되었는데 조종사가 적어도 3차례 재확인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폭탄 8발이 떨어진 곳은 표적으로부터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 당초군은 이 거리를 8km라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찾아왔지만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 위로 희뿌연 먼지가 내려앉았습니다. 한강 너머 고층 건물은 겨우 윤곽만 드러냅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4배 정도나 높아 종일 나쁨 수준이 계속됐고 인천과 경기 남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9일 서쪽 지역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후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12일까지 고농도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돼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외출 시에는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권 판매 시점인데 회생 신청 며칠 전까지도 회사채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홈플러스의 채무 중 담보가 없는 건 크게 두 갈래입니다. 납품과 입점 업체에 줄 상거래 채무가 3천억여 원, 각종 채권 형태로 판 금융채무 최대 6천억 원. 이 중 상거래 쪽은 소상공인에게 먼저 갚는 지급 계획을 14일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금융채무는 6월쯤 상환 계획이 법원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을 위해 6천억에서 7천억 원 규모로 단기 채권을 반복 발행해왔습니다. 가장 최근 발행된 건 지난달 25일. 사흘 뒤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연휴 직후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영업일로 보면 회생 신청 나흘 전까지 채권을 찍어 판 걸로 보입니다. 신용등급 강등이나 회생 신청을 예상하고도 팔았다면 손실 떠넘기기를 넘어 불안전 판매도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개인 투자자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안전하지 않냐. 3개월 단기라서 크게 걱정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잠도 못 자고 제 일도 거의 손에 안 잡히고 그런 상태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채권 판매에 관여한 증권사 20여 곳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회의에선 홈플러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까지 거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매출과 수익이 1년 전보다 개선됐던 터라 신용등급 강등을 전혀 예상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도 증권사가 발행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채권을 산 투자자들의 대응이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투자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밀리는 등 미국 증시 급락에 국내 증시도 2%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5.49포인트 하락한 2524.9에 코스닥은 10.96포인트 내린 714.8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강행을 위해 경기 침체와 최근 증시 조정을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간밤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락 중인 가운데 하락장 속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승을, 한화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세가 우세한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 52주 신고가를 돌파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7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는 재해 현장에 출동해 실종자들을 찾는 재해 구조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재해 구조견을 육성해내는 훈련사를 취재했습니다. 가나가와현 구조견 훈련센터. 베테랑 훈련사인 무라세 씨가 구조견 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재해 구조견 리치는 훈련용 재해시설에서 실종자 수색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명이 실종된 상황을 가장해 숨었는데요.
훈련이 시작되자 리치는 거침없이 달려가 불과 4분 만에 2명을 모두 찾아냅니다. 특정 냄새를 맡고 수색하는 경찰견과 달리 재해 구조견은 한 번도 냄새를 맡은 적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수색이 끝난 뒤 더 이상 생존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 역시 재해 구조견의 임무입니다. 捜索し終わった後にもう一度犬で再捜索をして、もう絶対に生きてる人はいないよねって、ここに取り残されてる人はいないよねっていうふうにすることはもうかなり大事なこと。 재해 구조견들은 정기적으로 소방이나 경찰 등과 합동 훈련을 하면서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훈련도 받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준비한 덕분에 지난해 발생한 노토반도 대지진 당시 재해 구조견들이 실종자 2명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빨간색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아늑한 거실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는 이곳.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빙 크로스비의 캘리포니아주 저택입니다. 빙 크로스비가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자녀를 키우며 살았고 그의 아내가 90살 나이로 세상을 떠난 2023년까지 거주하던 집인데요. 이번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저택 곳곳에는 빙 크로스비의 골드 레코드 상패와 동료 스타들과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고 그의 상징적인 모자들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화 하이 소사이어티에 사용된 피아노도 이 집에 있는데요. 이 공간은 크로스비 가족이 가장 애정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They all had great parties here. They all played the piano, sang here. A lot of really great memories in this home. Tons of legacy. 침실 11개, 욕실 15개가 있는 이 집은 1929년에 지어졌는데요. 가격은 무려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40억 원으로 이 지역에선 역대 최고가입니다. 빙 크로스비의 자녀들은 새로운 소유자가 이 집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맛과 향이 강한 야생 채소가 인기인데요. 약재로 쓰이는 야생 채소도 있어 섭취 때 주의해야 합니다. 광시성의 한 재래시장. 야생 질경이, 야생 어성초, 야생 비름나물 등 푸릇푸릇한 봄철 야생 채소가 시장에 한 줄로 가득 늘어섰습니다. 菊花菜、野菊花呀，还有水芹菜呀，都是野菜来到的吗？凉拌也有，煮汤也有。这个生蚝啊、姜蚝啊，它是对肺好的。 요즘 중국에서는 제철 채소, 그것도 직접 야생에서 채취한 채소가 인기입니다. 음식이 보약이란 겁니다. SNS에 야생 채소를 캤다며 너도 나도 올리는 인증사진은 야생 채소의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약재로 쓰이는 채소도 있어 먹을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鱼腥草它有润喉止咳化痰的功效。红银的话适合的是湿热体质的人，偏寒的体质的话就不合适了。 몸에 좋다고 무조건 먹기보다는 체질에 맞는 채소 섭취가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영국 버밍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애견 대회인 크러푸츠 도구쇼가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수천여 명의 견주들이 자신이 훈련시킨 개들의 다양한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Training when they're younger, just teach them all the usual standing, how to stand properly, how to move properly. But it's ingrained since they're a puppy. 올해는 임무 수행 중 큰 부상을 무릅쓰고 활약한 경찰견도 참여했습니다. I'd say that Cross is the canine event. People come from worldwide. 4일간 열리는 축제에는 전 세계에서 약 2만 마리가 넘는 개와 200종 이상의 품종견이 참여합니다. 관계자들은 크러푸츠가 단순한 도구쇼가 아닌 개가 우리 삶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도심에서 한국인 한 명이 강도들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매치기를 하려던 강도들과 실랑이를 하다 총격을 당한 건데 현지 경찰이 검거에 나섰습니다. 방콕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저녁 필리핀 마닐라 도심의 한 거리, 한국인 A씨와 여성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옆을 스쳐 지나던 오토바이 2대, 괴한 4명이 내리더니 골목길로 들어간 A씨를 뒤쫓아갑니다. 잠시 뒤 괴한들은 급히 빠져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고 여성이 뛰어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골목길 안에서 총격을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Narinig daw po sila ng putukan. Tapos nakikita na nila na may nagtatakbuhan ng mga tao. 현지 경찰은 인근에 살고 있는 A씨가 소매치기를 시도하던 강도들과 실랑이를 하다 총격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강도들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며 검거에 나섰습니다. 범행이 벌어진 지역은 마닐라 번화가와 가까운 곳으로 코리아타운도 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한인들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지난해 8월엔 북부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고 지난해 5월엔 역시 앙헬레스에서 60대 한국인이 소매치기를 당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안전 공지를 통해 특히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을 걷지 말고 소매치기 등을 당할 때 과도한 저항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침착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인도에서 또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관광객 등 여성 2명이 피해를 보고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별 구경을 나온 여성들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 있던 남성들을 운하에 던져버렸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도 남부의 한 병원에서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사장인 이 여성은 지난 6일 밤 10시 반쯤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남부 함피시의 한 호수에서 이스라엘 여성 투숙객과 함께 별구경을 나왔습니다. 그때 인도인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등 시비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폭도로 돌변한 범인들은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 관광객 등 3명을 운하에다 빠뜨린 뒤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운하에 빠진 남성 3명 중 2명은 헤엄쳐 나왔지만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들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It's an unfortunate incident has happened. It should not have happened because on one hand, the government trying to attract tourists from not only nationals but internationals. 인도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하루에 약 90건 발생할 정도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인도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31,500건의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성폭행으로 기소돼도 실제 처벌받는 비율이 매우 낮아 인도의 성폭행 유죄 판결률은 2022년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국 60%, 캐나다 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인도 정부가 여성 성폭행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지난해 8월 한 국립병원에선 여성 수련의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는 등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X가 세계 곳곳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머스크는 이는 사이버 공격 때문이며 공격의 진원지는 우크라이나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0일 오후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X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폭스 측과의 인터뷰에서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기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저귀를 떼지도 않은 아기를 영어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 더 힘들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영어학원 등원 시간. 이제 겨우 걸을 정도의 영유아들이 부모 손에 이끌려 옵니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첫돌 무렵부터 영어학원 유아부에 다니는 겁니다. 한 달 수강료는 교재비 등을 빼고도 190만 원. 영어 유치원까지 다닐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5년간 1억 1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은 10% 이하인 것 같다. 나머지들은 뭐하냐? 그냥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초등의대반까지 등장한 이 지역에선 초등학생 때 수학 선행을 제대로 하려면 영어는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불문율입니다. 사교육 시작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육비 부담도 늘었습니다. 적금을 들고 있어요. 아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의 그 학원비를 미리 목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사교육비가 1% 늘어날 때 출산율이 최대 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둘째나 셋째로 갈수록 사교육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컸습니다. 만약에 제가 둘을 낳았다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정부도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습니다. 영유아 관련된 사교육 규모는 적게는 3조, 많게는 6조 가까이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고등학교나 그 이후까지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영유아 사교육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계절이 한 달 정도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가평이 17도, 밀양이 19도로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아 4월 초에 해당하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평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에 비해서 아침 기온이 더디게 올라가고 있어 오늘도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주로 서쪽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지금 인천과 경기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는 수도권과